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경고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신의 명분을 바로 끌어올겠다. 윤석열 정권의 명분을 끌어올겠다는 심정으로 모두한 것을 쳐 투쟁에 나섭시다. 단 한 놈 바뀌었을 뿐인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 파탄 물가 폭탄으로 온 세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평화를 파괴하는 대통령, 굴욕적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린 대통령, 해오염수 투기로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대통령, 급기야 항일의 욱지차를 이념 논쟁으로 매도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 방영환 씨 딸 방희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법행위와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 긴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하시다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2년 동흥그룹 내 주호교통에 취직하셔서 택시기사 일을 해오셨고 2017년에 같은 동흥그룹 해성운수로 전근되셨습니다. 해성운수는 2020년 2월 이미 5년 이상 근무를 하신 아버지께 말도 안 되는 1년짜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부당한 계약서에 아버지가 서명을 하지 않자 회사는 아버지를 해고했습니다. 뒤늦게 택시사업의 산학금제가 폐지되고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지만 해성운수는 불법적인 산학금제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했다고 해고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자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시며 매일같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 가까이 긴 시간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이루셨고 2022년 11월에 복직하셨습니다. 복직하시던 날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도 아버지는 마냥 기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불법행위와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 또다시 전쟁터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복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현장은 바뀔 수가 없다 라는 말씀과 함께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바라시며 아버지는 전쟁터 속으로 또다시 뛰어드셨습니다. 복직 결과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회사는 아버지에게 월 평균 70만 원의 임금으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하였고 매일같이 임금체불에 대해 1인 시위를 해오시던 아버지께 온갖 협박과 폭행, 집회 방해와 모욕을 하며 아버지를 괴롭혀왔습니다.
그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하셨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뜻을 절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복직 후 227일간 1인 시위 끝에 9월 26일 아침 결국 아버지는 분신으로 억울함을 알리고자 하셨으며 치료를 받던 도중 10월 6일에 운명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위를 하시며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하시고 서울시에 민원을 넣으시며 1인 시위를 계속해 오셨고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법원에 소송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관들 때문에 좌절하셨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법원에 가서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참담한 결과에 아버지는 결국 무너져 버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긴 했을까요? 법을 지키지 않는 악질 기업을 처벌해달라는 저희 아버지의 외침을 어느 누구 하나, 어느 기관 하나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없는 법을 만들어달라 외치신 것도 아니고 본인만의 편의를 위해 떼쓰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외치신 겁니다. 법을 지켜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정말 살기 위해 끝까지 싸우셨지만 노동청도 서울시도 법원도 경찰도 회사도 힘없는 저희 아버지를 그냥 무시하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아버지는 그렇게 긴 투쟁을 끝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아버지가 생전에 해오시던 투쟁을 이어받아 싸운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답답해 미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세상의 무관심을 진작부터 느끼시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온 회사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사과는커녕 그 어떠한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으며 끝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소중한 목숨이 그들에게는 가벼운 목숨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아빠가 죽길 바랬을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온몸에 휘발유를 붓던 그 순간에도 회사 직원은 앞에서 구경만 했던 걸까요?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유서의 내용을 따라 저희 아버지가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시며 그토록 원하셨던 임금체불 해결, 완전 월급제 이행, 해성우주 대표 처벌을 이뤄드리기 전까지 장례도 미루고 있습니다. 한 달째 차디찬 곳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하루빨리 이뤄드리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게 할 순 없습니다. 제 마음이 꼭 아버지께 전달되길 바라며 아버지가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는 날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투쟁이 진짜 공정한 투쟁이었다는 걸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조그만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못살겠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토록 이 정부는 이동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싸움의 꼭지점에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처음부터 무자격자였습니다. 이명박의 홍보수석, 국정원을 동원한 언론사찰, 방송탄압, 방송개입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3개월 만에 무슨 탄핵이냐고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동관이라는 인물은
그 자리에 3개월이 아니라 단 3초도 머무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에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 극우 퇴물들이 낙하산으로 투하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KBS에는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강민 사장이 내려꽂힐 예정입니다. 이 체제를 그냥 두면 이제 곧 국민의 자산인 YTN의 지분이 노동 탄압으로 악명 높은 유진기업에게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BC도 팔아넘기고 KBS도 민영화시켜버리고 미디어 공론장에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동관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다. 제 가슴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좀 띄워주십시오. 지난번 우리 노동자 시민들의 힘으로 방송법을 국회에 밀어 올렸듯이 이번엔 100만 서명을 통해서 이동관 탄핵을 끝까지 관철시켜 냅시다. 함께 싸워주십시오. 투쟁! 투쟁! 이동관을 탄핵하라! 언론 자유 보장하라!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오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영입니다.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이틀 후면 전태일 열사가 산하하신 지 5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하하신 지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또 다른 이름 양해동 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했습니다. 50여 년 전 평화시장 여공들의 삶과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회사에 출근합니다. 같은 사용자의 지휘 아래 함께 일합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합니다. 함께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임금은 절반 수준, 인격적인 차별의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도에 제정되고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노조법 때문에 진짜 사장과 교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KBS 추적 60분 3,160억 원을 배상하라,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이라는 방송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보지 못한 동지들 꼭 한번 보십시오. 20년 전 배달호 김주익 열사가 손배 탄압으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최소한 노조할 권리조차 없는 세상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년 전 수많은 열사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0.3평 철감옥의 절규, 30일이 넘는 단식 농성,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노조법 2.3조가 10월 9일 20년 수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노조법 2.3조 투쟁 구부등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장벽을 넘지 않으면 20년 수건 노조법 개정 시행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신의 명줄을 바로 끊어놓겠다. 윤석열 정권의 명줄을 끊어놓겠다는 심정으로 모두 함께 떨쳐 투쟁에 나섭시다. 이것이 120만 전태일의 반격입니다. 금속노조 선두에서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투쟁! 고맙습니다. 2023년 겨울은 여전히 뜨거운 계절입니다. 법에 있는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라며 분신 사과하신 방영환 열사는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월 철도 노조에서 시작된 공공성 노동권 확대 하반기 공동파업이 서울대 병원과 경북대 병원, 금융기관 콜센터를 거쳐 이제 서울교통공사와 건강보험 고객센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국민연금공단까지 와 있습니다. 파업의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파업입니다. 윤석열은 철도를 쪼개기 민영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인력을 줄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공돌봄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끝내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사회 공공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노동기본권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힘찬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건보고객센터 동지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의 민영화, 영미화 정책 강행과 공공운수노조에 온몸을 내던진 저지투쟁이 막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노동자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민영화를 막고 시민 안전을 지키고 공공성을 높이고 노동권을 키우고 열사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동지들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은 물러섬 없이 투쟁하겠습니다. 120만 민주노총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저희가 힘을 모으면 이 민주염원을 꼭 이룩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 잡으러 왔습니다. 멧돼지 잡으러 왔다. 옆에
그것이 보이죠. 예. 멧돼지 모형 잡으러 갑시다. 용산에 멧돼지가 출몰한다고 해서 멧돼지 잡으러 갑시다. 국민들 농사들 못 짓게 하는 멧돼지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멧돼지 포획 드립니다. 걸어가야지. 걷는 순간만이 나에게 자유를 줘. 그래서만 걸어다니지. 한 발 두 발 내딛다 보면 즐거운 생각 언젠가 사라져. 산털처럼 가벼운 발길 시간이 뛰어가네. 어느새 늙어가네. 걸어온 길만큼 다시 걸어가야지. 깃발 부대